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제가 이 사무실에서 생각을 정리하다가 요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도움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썼던 글이나 이제 일기장을 좀 뒤져보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찾아냈거든요. 우리가 기록 안 하면 전부 다 날아가잖아요. 이런 맛에 기록을 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참여했던 시장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놓친 시장, 아깝다, 이 돈 벌 기회였는데 너무 아깝다, 이런 게 많이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 요새 보면 부동산 유튜버도 있고 저처럼 블로거도 있고 강사 그리고 언론들도 날리고요. 뭐 모임이 많아요. 근데 이런 모임이나 이 투자 세계, 부동산 투자란 이런 테마가 좀 구체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리고 막 갭 투자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게 언제쯤이냐면은 예전에 2013, 14, 2014년 이후로 슬슬 시동을 걸다가 그 전까지는 솔직히 선대인 선배님 세상이었고요. 엄청났죠. 선대인 선배님 말 철석까지 믿은 분들 지금 결과물이 어때요? 비록 중간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온 분들과 그분들 지금 격차가 얼마나 날까요? 저를 미워하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중에서 소통을 하고 제가 배우는 부동산 실전 고수 아줌마 아저씨들 어르신들은 그 시기에 투자를 다 하셨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투자를 하셨는데 2013년 이후로 서울에 투자하신 분들은 한 대박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5배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2억에 산 집이 10억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억, 3억에 산 집이 막 9억, 10억 그 이상인 집도 있고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겠죠. 하지만 2013 집을 진짜 사야 되는 시기 2012, 13 때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이런 컨텐츠 시장 그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데요. 그때 다주택자 투자자가 늘어날 때가 아니에요. 다주택자 투자자는요 2014년부터 좀 늘어난 편이에요. 왜 그랬냐? 박근혜 정권이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전세가를 잡기 위해서 규제들을 풀면서 본격적으로 다주택자를 양성을 했거든요. 근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하기 좀 긴데요. 강의에서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은 정권이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수급을 따졌을 때 부동산 컨트롤을 가장 잘한 정권은 한국 역사상 이명박 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김영삼 정권도 할 말이 많은데 좀 결이 달라요. 왜냐면 지금이랑 완전 결이 달라요. 택지 촉진법 이런 게 가능했잖아요. 강제 수용 단어 들어본 지 오래되셨죠? 그러면 2013년부터 시장이 살아날 때 다주택자 투자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제일 많이 반문하고 심지어 라이브 할 때도 많이 물어보셨죠. 다주택자 투기꾼이 없으면 거래량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없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네, 예전처럼이잖아요. 예전처럼 예전만큼이 안 돼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그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가능하다고 고집을 많이 부렸죠. 중간에 계속 얘기를 안 하는 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허황된 희망 고문 한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좀 아꼈는데요.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느꼈다면 저는 시장 예측을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2013, 2014 요게 지나서 2015년 정도가 지나서야 2015, 16대부터 뭐 슬슬 갭 투자, 부동산 뭐 블로그 이런 게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이 잠잠해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시점은 부동산이 투자로서 인기를 얻어서 여기저기 돈 벌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들어가면 늦는 이유가 누가 돈 벌었대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자극을 받아요. 루카스님이 저 인터뷰할 때 해줬던 말 얘기인데요. 여러분 뉴스에 뭐 마티즈 만취남, 모닝 문신남 이런 거는 안 나오는데 뭐
벤틀리 뭐 만취남 아니면 뭐 롤스로이스 문신남 이런 거는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누가 부동산으로 고생을 했네 아니면 본전치기를 했네 이런 거는 아무도 안 봐요.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시장은 정직해요. 여러분이 옳은 거예요. 하지만 뭔가 1000만 원 넣고 1억 먹었어요. 일을 왜 해? 난 이렇게 돈 벌지롱. 이렇게 약간 지금 생각하기에는 허황된 제목도 조회수가 쫙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극을 받아요. 아, 부동산이 돈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냈구나.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돈을 버는 시장이 됐구나. 그러면 그때 열기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은 어떠냐? 아직 관심 없으세요. 제가 시장에 나가보고 이 컨텐츠 시장에 직접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이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이것만 봐도 실수요자, 진짜 부동산을 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집을 알아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주택자는 시스템상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시기가 내 집 마련하기에 얼마나 좋은 시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힘든 게 뭐냐면 그럼 너는 2013년 이후에 서울시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이게 그렇진 않죠. 최대한 비슷한 이 이상의 분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다 그럴싸해 보이는 거시경제 얘기하면서 말 요리조리 바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맞았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피해간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저는 뭐 상승을 뭐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거시경제 안 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면 더 했지 덜 날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제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 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저는 여기서 저를 탈출시켜 준 분이 선대인 선배님을 비롯한 그 당시에 스타 플레이어들이에요. 그분들의 책이나 어떤 영상들을 좀 잘 찾아봤는데요. 인터뷰 같은 거를. 나중에 저는 그걸 시장에 직접 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싹 다 개소리들라는 결론이죠. 사람들이 가장 믿던 사람이 추앙하던 사람이 다 틀렸어요. 사과도 없고 정치적이시고 알고 보니까 이제는 또 주식 쪽에서 돈 버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뭐 할 말 없어요. 본인이 돈 버신다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할 근거도 없고요. 다만 저는 깨우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시장에서도 깨우침이 없으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지금 금리가 내려갔나요? 투기꾼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나요? 언론에서 집사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나요?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있나요? 오히려 지금 뭐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집값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제대로 푼 게 없고요. 건설사는 거의 죽일 기세고요. 빌라 시장은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 회복하는 단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가 곧 나오겠죠. 뻔할 뻔잡니다.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미 존재하고 전달이 안 된 것 뿐이니까요. 이미 이제 발송 버튼 누르기 전이거든요. 6월달 데이터 그리고 지금 며칠 안 지났지만 7월달 데이터까지 나오면은 아마 그래도 많은 관심보다는 규제가 안 풀렸으니까 그냥 시장이 반응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에겐 정말 황금 같은 기회가 있는 시장인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저는 정규공인 모집 기간에 안 했습니다. 자극적이잖아요. 의도적으로 보일 것이고. 저는 이런 타이밍을 전세나 월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거든요. 시장이 조용한 이유는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일 뿐이에요. 언젠가 언론에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정부는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세 월세 시장을 잡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짓말. 계속 말씀드리죠.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신규 공급을 왕창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어떻게든 안 돼요. 당분간은 안 돼요. 27년까지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를 양성한다. 근데 이거 지금 어렵죠. 야당 통과 안 될 테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전세를 없애는 등 경제 자체를 꼬꾸라뜨린다. 이건 현 정부도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번 정부도 했거든요. 제가 왜 현 정부도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냐면
뭐 저번 정부도 했을 때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제가 느끼는 한국은 정부가 경제에 타격을 줘서 부동산을 때려잡고 다른 설명을 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해서 감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면 한국은 먹고 살 만한 국가거든요. 제 말에 동의하는 분들 많을걸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내 감정이 거기에 동의가 된다 그럼 끝이에요. 전 지금 시장의 문제점을 대중과 전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저 그때 댓글 같은 거 보셨어요? 빌라가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서 전세 사기 판이 벌어져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들어와서 전세 사기를 벌이는 거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지 1년 넘었어요. 전세 사기 앞으로 터질 거 한참 남았고 만기에 한 다발 남아있고 그 안에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 죽을 사람 명의 쓴 사람, 뭐라 그럴까요? 제한 능력자 명의 쓴 사람, 별의별 사람 이미 다 있다. 다 터졌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라고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부동산 올리려고 병 걸린 정신병자, 쥐새끼, 매국노. 그럼 제 말이 통해요?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시장 구조가 잘못되니까 판이 벌린 거예요. 그러면 전세 사기 말고 한국에 다른 사기는 없어요? 수두룩 빽빽해요. 근데 전세 시장은 아예 판을 깔아줬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까? 빌라 매매 가격이 1억 5천, 전세 가격이 1억 5천. 근데 전세를 더 선호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판을 누가 깔았어요? 나는 집 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이런 판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대급부로 매매가가 올라갔겠죠. 그건 제 인정을 합니다만 전세를 살려고 부추긴 사람들은 욕을 안 먹어요. 매매하라고 얘기한 사람은 욕을 먹어요. 그럼 누가 집 사라고 합니까? 전세 살라고 하지. 그럼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방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가는 단지 적지 않아요. 전세가 1억 7천, 매매가가 1억 6천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세 찾으세요. 옛날에 제가 봤던 거거든요. 앞으로 시장 갈 길 제 경험상 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면 미래 예측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를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배웠다. 그래서 제 시장 전망은 또렷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전처럼 막 지난 정권 때처럼 막 미친장 이런 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그냥 그렇게 갈 거예요. 지난 정권 오를 때랑은 다를 거예요. 왜 다르냐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상승하는 모습이 더 짜증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개입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살 수 있는데 잘 모르고 전세가랑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고 심지어 월세가도 같이 올라가는데 청약 기다리니까 신규 공급은 없고 중간에 먼지 한번 빵 터지고 분양가 올라가고 구축 가격도 올라가고 근데 규제는 남아있고 살라니까 대출은 안 나오고 막 이런 판이 저는 지금 보이거든요. 중간에 뭐 정권이 나서주면 되겠지만 나설까요? 지금 여태까지 봤을 때 저는 행동으로 보고 판단하거든요. 안 나설 거라고 봐요 저는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이거든요. 제가 요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의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더 시키고 싶어서 옛날 내용 찾아보다가 요거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